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처럼 운동 전문가로서 일을 하시는 분일 겁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다른 공부를 할 시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분야 외에는 나는 잘 몰라요. 이런 항상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근데 어느덧 제가 사업을 한 지도 이제 한 5년이 됐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통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휴먼 시스템과 이 비즈니스가 하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결국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자, 비즈니스를 하고 휴먼 시스템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삶의 어떤 방향까지 제가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의 어떤 형태로 어떤 시스템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휴먼 시스템이라고 하면 분류하는 방식이 좀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보통은 스켈레탈 시스템, 머스큘러 시스템, 널버스 시스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스켈레탈 시스템은 골격계를 얘기하는 거죠. 뼈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머스큘러 시스템은 근육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뼈가 어떻게 움직이죠?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는 건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근육이 컨트롤하는 거죠. 근데 이 근육은 또 어떻게 움직이나요? 이 근육은 바로 이 널버스 시스템, 신경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뼈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몸은 이렇게 조화롭게끔 구성이 돼서 휴먼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스켈레탈 시스템은 마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구조적으로 얘와 얘가 딱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이렇게 안정적이면 뼈의 형태가 가장 좋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 이렇게 결합된 게 아니라 뭔가 불안한 상태, 이럴 때는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제 뼈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결합 면적은 굉장히 부족하고 불안정할 거예요. 하지만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이렇게 옆에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걸 잡아줄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 형태 폐쇄, 힘 폐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큰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결국에 이렇게 고정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도 되고 이렇게 되려면 널버스 시스템이 이걸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죠. 신경이 이걸 명령을 하거나 조절하지 않으면은 결국 뼈나 이런 근육이나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주목할 거는 이제 널버스 시스템이거든요. 자, 우리 신경계를 크게 어떻게 나누죠? CNS와 PNS로 구분을 해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CNS는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로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연결되는 척추신경, 이게 CNS입니다. 결국에 뭔가 중앙센터에서 명령을 하는 게 이 CNS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조직이 그렇죠. 조직이 있으면 그 대표가 있고, 그 대표 밑에 주요 임원들이 있고, 그 임원들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표가 어떤 걸 명령을 했을 때 임원들이 그걸 수행을 해서 밑에 직원들에게 이제 전파를 하는 형태죠. 그게 우리 휴먼 시스템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우리 인체의 어떤 모양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냥 휴먼 시스템에서 사실 휴먼만 제거시키면 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휴먼 시스템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휴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어떻게 이게 뭐와 뭐가 똑같은지를 이해하는 그 과정만 되시면 사실은 비즈니스랑 휴먼 시스템이 똑같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도 뭔가 문제를 겪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이 몸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비즈니스 전문가입니다 하면서 사업 이야기를 막 하면 여러분들이 막 어려울 거예요. 저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저쪽 체질 아닌가 보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휴먼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나 휴먼 시스템 이미 이해하고 있는데, 나 공부 좀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휴먼 시스템을 잘 알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또 다른 영역에 확장을 시키고 이걸 왔다 갔다 넘나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자, 먼저 CNS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PNS는 어떻게 되죠? 모터와 센서리로 나눕니다. 이거는 뭐냐?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보수나 이런 뭐 필라테스 도구를 통해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감각이 전달이 될 거예요. 우리 발이나 손에나 어떤 몸통이나 센서리에 대한 어떤 감각이 전달이 되죠.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근육이 작동을 하게 돼요. 그게 모터로 작용을 하는 거죠. 감각을 받아서 모터로 작용하게끔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PNS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모터 nervous 시스템에서는 또 체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로 구분이 돼요. 자,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팔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있죠. 이거는 그냥 소마틱 nervous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성신경계. 반대로 우리가 뭔가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들. 예를 들면 막 좀 더우면 땀이 난다든지, 추우면 막 보들보들 떨어서 몸에서 열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동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ANS, 오토노믹 널버스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게 자동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자동화 시스템 안에는 또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가 구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감은 굉장히 흥분하거나 뭔가 강력하게 수축을 하거나 이럴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은 그 반대로 이완을 하거나 휴식을 하거나 이럴 때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 자, 이것들은 우리가 휴먼 시스템을 공부를 했을 때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접해 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사업에 적용한다고 하면, 다시 휴먼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PNS입니까? CNS입니까? 두 개 다 중요하지만 CNS가 존재하지 않으면 PNS는 뭘 할지를 몰라요. 위에서 명령을 줘야만 PNS는 작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CNS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이 스파이널 코드, 이 브레인이 되는, 이 CNS가 되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이게 신념입니다. 신념. 제가 이제 신념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우리 휴먼 시스템에서의 CN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신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도 내가 지금 뭐 치킨을 먹고 싶어요. 그럼 치킨을 먹기 위한 액션을 하겠죠. 내 머릿속에 내가 무언가 목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즈니스 또한 어떠한 신념이 만들어지면 이 신념을 내가 발견하게 되거나 찾게 되면은 CNS가 명령을 하듯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신념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 정도로 이걸 깨닫게 되는 단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신념이 여기서 확장이 되게 되면 사명이 돼요. 신념이 진화돼서 사명이 된다는 게 아니라 신념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가, 이게 신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거고, 그러면 이 믿음을 성공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결국에 신념을 기반으로 했을 때 사명이 확장될 수 있고, 이 사명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의 비즈니스가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념과 사명, 비즈니스는 여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들어가는 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결국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그것과 이런 시스템이 결합이 되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엄청난 기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1인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부분은 제가 많이 해봤고, 거기서 수익화를 하고 있고, 이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제가 정교하게 휴먼 시스템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도 이것과 연결된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결국에 우리가 신념, 사명을 찾고 이걸 시스템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어떤 좋은 비즈니스라는 거는 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더 넓어질 수 있게끔 되는 게 좋은 비즈니스 형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본질. 본질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가려진 상태에서 또 다른 많은 것들을 한다라면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옛날에 스쿼트 머신, 집에서 하는 스쿼트 머신,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불티나게 팔렸던 적이 있죠. 근데 그게 사실 운동 역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운동 도구거든요. 하지만 그냥 스쿼트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어필을 했을 때 팔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게 판매가 되나요? 수많은 운동 전문가들이 이걸 하면 무릎이 아작난다, 이게 최악인 도구다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결국에는 그 제품을 잠깐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었겠지만 본질에 입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속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본질에 입각해서 해야만 생애 주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기하급수적 성장이 아니라 그냥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게 뭐 코카콜라와 같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코카콜라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맛이 다르나요? 똑같죠. 오히려 조금 다르게 하면 난리 나요.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그 정도로 재료비에 뭔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제품 개발에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그냥 그런 제품을 원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그때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콜라는 어디에 들어가죠? 보통 뭐 패스트푸드점에 같이 들어가요. 치킨과 함께를 먹거나 피자와 함께 먹거나 햄버거와 함께 먹기 위한 어떤 그 재료로서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업이 코카콜라 하나일 뿐인데 이게 확장이 계속해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제 가능하고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본질에 입각해야만 좋은 비즈니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제 가능하다라는 말이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자, 복제 가능하면 누구나 내 걸 따라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걸 겁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 거를 벤치마킹하고 이게 만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뭔가 제 거인 마냥 전달하죠. 하지만 이걸 개발한 사람 누구죠? 이걸 연구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과학자들이겠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만들었고 이런 시스템들을 또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이 또 해석을 했고 그런 책들을 제가 공부를 했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제가 비즈니스와 융합을 해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복제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사업이 되면 자, 너도 복제하세요 하기 위해서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제할 수 있게끔 쉽게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좀 어렵게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자, 쉽게 말하면 저와 같은 사람이 또 만들어질 수 있나요? 만들어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증거죠. 여러분들도 뼈가 206개일 거고 근육이 똑같이 분포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비슷한 뼈와 근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뼈와 근육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봐도 그 근육이 그 근육이고 그 뼈가 그 뼈거든요. 복제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인격체가 들어간 순간 어떻죠? 기본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똑같지만 나머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이거를 막 지점을 내든지 이걸 좀 확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휴먼 시스템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이런 소마틱 널브는 자동화가 아니죠.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하는 게 소마틱 널브입니다. 하지만 ANS는 뭐죠?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CNS에서 이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일어나는 반사들이 있어요. 척수 반사 이런 것들 있죠. 갑자기 누군가 내 팔을 잡아당겼을 때 내가 갑자기 수축을 한다거나 과한 부하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힘을 빼게끔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머슬 스핀들, GTO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척수 단계에서 척수 반사 단계에서 일어나는 자동화된 움직임입니다. 그런 것들도 자, 자동화된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만들어냈을 때도 자, 거기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되나요? 뭐 인사부터 인사 관리며 환경이며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다 해야 되나요? 처음엔 내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 직원을 고용하거나 뭐 AI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해서 자동화시키거나 위임할 수 있는 거는 그 위임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는 핵심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게 CEO가 하는 역할입니다. 대표가 하는 일은 딱 그것뿐이라고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만 하는 게 대표의 역할이에요. 나머지는 직원과 어떤 AI들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락을 휴먼 시스템이랑 우리 비즈니스가 똑같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비즈니스가 좀 심플해질 수 있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예시로 제가 예전에 휘트니스에서 지점 관리를 할 때 그랬어요. 거의 퍼스널 트레이닝 팀은 자동화가 돼 있었어요. 거의 자율신경계처럼 자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아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자기들끼리 조직화가 돼서 매출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FC팀 멤버십을 상담하는 부서 있죠. 그 부서는 자동화가 안 돼 있었어요. 손을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시 자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그 부분은 자동화가 되기 전이니까 제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제가 에너지를 쓰면서 결국 자동화가 되게 되면 저는 이제 FC 부서든 PT 부서든 손을 놔도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제가 어떻죠? 제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 시스템에 대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도 이런 우리 몸처럼 이렇게 구조화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